몇몇 안과적 증상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검사를 꼭 받으셔야지만 차후에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거나 실명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시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젊은 층에서도 망막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되고 따라서 철저한 검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양쪽 눈으로 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쪽에 황반변성이 진행되더라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를 위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십시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앞이 뿌옇게 보이지는 않는지, 두 번째로는 눈 안에 벌레 같은 것들이 떠다니지는 않는지, 세 번째는 심한 충혈과 통증이 동반되지는 않는지, 네 번째, 시야가 가리거나 물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진 않는지,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상들은 실명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의미소안과 김성민입니다. 제가 방금 실명의 전조 증상이라고 조금 무서운 표현을 썼는데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몇몇 안과적 증상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검사를 꼭 받으셔야지만 차후에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거나 실명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안과적 질환 중에서 특히 이제 망막이라는 눈 신경에 생기는 질환들이 응급인 경우 또 실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에 스마일 라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망막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망막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치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검사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망막 구멍을 통해서 망막에 물이 차고 또 그로 인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례들도 가끔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는 매우 중요하겠는데 우리가 어떤 증상들을 통해서 실명과 밀접한 어떤 질환들을 예측하고 또 어떤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증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눈에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떠다닌다, 즉 비문증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시야에 갑자기 플래시가 치듯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광시증이 발생을 할 때, 세 번째로는 시야의 특정 부위가 가리거나 어두워 보일 때,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통증이 없다든지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치료를 보셔야 합니다. 망막박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망막이라는 얇은 신경 조직이 눈에서 박리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망막이라는 조직은 우리 몸에서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이 망막에 물이 차고 손상이 되면은 이 빛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외상이라든지 충격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노화와 고도근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 속은 유리체라 그러는 젤리로 차 있는데 이 투명한 젤리가 태생기에는 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눈을 이렇게 빵빵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젤리가 액화가 돼서 물처럼 되고 따라서 이제 수축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안구 벽에서 이 유리체가 분리가 되어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망막 조직을 견인하게 되면 망막 조직에서 구멍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구멍으로 또 물까지 유입이 되면 망막 박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고도근시에서는 왜 더 발생을 많이 하는가?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빛초점이 맺혀지는 황반이라는 중심부가 자꾸 멀어지는 장축성 근시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데 즉 눈이 길어진다는 거죠. 눈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눈 전체가 스트레칭되고 안구 내벽도 얇아지기 때문에 망막도 같이 얇아져서 더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망막박리에 대한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근시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젊은 층에서도 망막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되고 따라서 철저한 검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망막박리가 매우 위험한 질환이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동반된다면 사전에 실명까지 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망막에 물이 차기 전 단계에 즉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김 현상이 있을 때 미리 발견을 한다면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그 구멍이 확장되거나 망막에 물이 차는 것을 억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 망막에 국소적으로 물이 차는 초기 국소 망막 박리가 관찰된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경의 중심부인 황반부까지 망막 박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걸 미리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황반부에 물이 차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잘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시력을 잘 지킬 수 있고 레이저 치료 또는 수술 등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된 망막 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수술로 인해
인해서 효과적으로 시력을 지킬 수 있지만 수술이 진행될 경우엔 그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질환은 당뇨망막병증입니다. 사실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을 급하게 일으키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초기에는 사실 무증상이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망막이 붓는 정도에 따라서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고, 따라서 내가 당뇨가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철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우리의 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끈적끈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그런 혈관성 질환인데, 우리 눈을 구성하는 혈관들은 매우 얇은 모세 혈관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끈적끈적한 혈액에 오래 노출이 되면 모세 혈관에 손상이 발생을 하고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허혈성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나쁜 혈관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런 나쁜 혈관들은 갑자기 생성된 혈관들이기 때문에 매우 약해서 출혈을 잘 일으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출혈과 그로 인한 염증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눈이 전체적으로 손상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좀 침침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냥 단순 노화인가? 라고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만 이런 것들이 방치가 돼서 나중에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섬유화된 물질들이 발생을 해서 망막을 손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나중엔 중심 시력 저하가 생기고 수술로도 개선되기 힘든 심각한 시력 저하, 즉 실명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당뇨로 진단이 되면은 즉시 안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뇨로 진단을 받은 시점보다 그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 유병 기간이 길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안과 검진을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유병 기간이 15년 이상에서는 80% 이상에서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부터 철저한 당 관리와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에 있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생혈관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레이저로 눈을 다 지지고 중심부만 남겨놓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고, 또 더 진행돼서 망막이 손상이 되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망막병증은 조기 검진과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조기 검진에 대한 룰을 말씀드리면, 만약 내가 당뇨로 진단이 된다 그럼 망막 검진을 포함한 안과 검진을 바로 받으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망막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초기 미세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료 시기를 6개월, 3개월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과 의사지만 무엇보다 제 환자들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당뇨 망막병증에 있어서는 철저한 당 관리이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과의 진료를 통해서 당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질환은 황반변성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갑자기 중심부에 암점이 보인다든지, 사물이 구부러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시력 저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양안의 차이가 나는 정도 한쪽에 어떤 시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장인분들 가끔 엑셀 작업을 하다가 고강도 업무에 지쳐서 어느 순간 선이 휘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은 단순 스트레스라든지 눈의 피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선이 휘어 보이는 경우는 황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이제 황반변성이 나타날 때 양안성이 아니라 단안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양눈으로 생활하면서 못 알아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황반이라는 부분은 망막에서도 중심부를 얘기를 하는데, 빛 자극을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시세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시력에 가장 중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나 손상이 오면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반부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차거나 아니면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땡땡하게 붓고 구조가 변형될 경우에는 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노화와 고도근시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황반변성은 고도근시 때문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발생하는 황반변성은 나이가
나이 관련 요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도근시 관련한 황반 변성은 조기 진단이 되고 적절한 치료가 잘 되면 회복이 또 잘 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성, 습성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황반 변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건성 황반 변성은 쉽게 얘기해서 눈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지만 아직 나쁜 혈관이 자라거나 이런 안 좋은 단계로 이행되지는 않은 전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습성 황반 변성은 눈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어떤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건성 황반 변성 단계에서 습성 황반 변성 단계로 진행을 억제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단계에서 철저한 비타민 복용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번 습성 황반 변성, 즉 진행된 황반 변성 단계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주사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의 잦은 주기로 주사를 눈에 맞으셔야 하는 그런 불편감이 있고, 주사를 맞더라도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습성 황반 변성에서도 매우 진행된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은 결국 실명을 예방하거나 또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미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양쪽 눈으로 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쪽에 황반 변성이 진행되더라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를 위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을 바라봐 주시는데, 한쪽 눈치 이렇게 가리고 가운데 있는 검은 점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들 어떻게 보이셨나요? 만약에 중심에 있는 검은 점을 보면서도 주변에 있는 선들이 곧게 잘 보였다면 황반에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쪽씩 가렸는데 만약 한쪽 눈에서 선이 이렇게 휘어 보이는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황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소개된 게 아니더라도 실명 전조 증상이었는데 좀 발견된 케이스가 있나요? 네,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몇 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대학병원 시절에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라식 수술 받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많은 병원들을 다녔고 거기서 다 큰 이상 없다, 단순 건조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고 환자분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좀 특이한 형태의 통증인 걸로 제가 판정을 했고,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뇌 사진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뇌 종양이 발견이 돼서 안과적 문제는 없었지만 뇌 종양을 치료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고요. 안과적으로 발생하기 좀 힘든 형태의 통증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제가 수술했던 스마일 라식 환자인데 시력도 너무 잘 나오고 잘 지내던 분이 1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한쪽 눈이 빨개져서 통증이 있다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일단 보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눈을 상하좌우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특이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함을 느끼고 제가 검사를 진행했더니 시신경이 많이 부어 있어서 급성 시신경염으로 진단을 하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만약에 치료 시기를 늦췄다면 시력 예후가 매우 안 좋을 수 있었던 안과적 응급이기 때문에 특이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심한 충혈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술한 병원 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굴절 교정 수술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검사를 철저히 하고 눈 질환에 대해서 찾아내고 또 예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처럼 단순하게 눈의 앞쪽이 아닌 눈의 뒤쪽이나 또는 몸 전체에 걸쳐 이상이 있는 경우들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항상 검진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일 라식이나 굴절 교정 수술을 받더라도 눈 전체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미소학과 김성민이었습니다.